안녕하세요. 얼굴을 섬세하게 성형하는 얼썸닥터 김형석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코 수술을 생각하는 분이시라면 상담 전에 걱정되는 것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상담을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상담을 오실 수 있습니다. 일단 상담을 오시려면 전화로 내지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원하는 날짜를 예약하시고, 예약하러 오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본 후에 거울을 통해서 내 얼굴을 한번 살펴보고 또 복습도 해보고 또 원하는 코 사진도 조금 더 찾아보면 좀 더 유익한 상담이 되실 수 있습니다. 우선 상담을 오시게 되면 예진 문진표를 작성하게 되고요. 내원 후에 사진을 찍게 됩니다. 이 사진은 상담 시에 좀 더 정확한 상태를 알려드리고 같이 보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찍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 촬영 후에 상담 실장과 우선 대화를 하게 되는데요. 원하는 수술의 방향이나 상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먼저 드리게 되고요. 사진 촬영 후에 상담 실장을 만나서 원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상의를 하고 저를 만나게 됩니다. 저를 만나시면 의학적 판단을 통해서 추천드리는 라인이나 수술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드리게 되고, 상담 후에는 또 궁금했던 점들, 물어보지 못한 점들을 상담 실장과 마무리 상담을 하게 됩니다. 일단 상담을 오시게 되면 아무래도 의학 용어를 접하실 수가 있는데 어려운 용어는 아닙니다. 하지만 코 상담 시에 나올 수 있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콧대, 코끝, 콧볼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는데요. 콧대, 배웠습니다. 이건 PD가 시켰습니다. 콧대는 콧대 뼈와 콧대 연골을 포함해서 콧대라고 하고요. 코끝은 비익 연골이 모이는 이 포인트를 얘기합니다. 콧볼은 콧날개가 양쪽으로 퍼지는 이 부분을 얘기하고요. 다음으로 이마, 미간, 비주. 비주는 코끝 아래쪽에 있는 콧구멍 사이에 있는 이 부분을 얘기하게 되고, 인중은 그 아래쪽에 있는 입술과 코 사이에 있는 부분을 얘기하게 됩니다. 보형물은 코에 넣는 보형물을 얘기하는데요. 보통 최근에는 실리콘 보형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 콧대에 짧게 쓰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코가 낮은 경우에는 보형물을 이용해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많이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많이 듣게 되는 용어 중에 조금 생소한 용어입니다. 비중격 연골입니다. 비중격 연골은 콧구멍 사이에 있는 연골을 얘기해요. 보통 비중격이 휘었다, 비중격 만곡 이런 단어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비중격은 콧구멍 사이에 있는 연골인데, 비중격이 많이 휘었을 경우에 이 비중격 연골을 잘라내거나 휜 걸 펴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필요 없는 부분이 일부 있는데, 그 필요 없는 부분을 이용해서 코끝 성형이나 짧은 코 교정 등에 이용하게 됩니다. 자가늑연골은 본인의 갈비 연골을 얘기합니다. 보통 가슴팍에 2-3cm 정도의 흉터를 내면서 채취하게 되기 때문에 첫 수술에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재수술의 경우에 귀연골이나 비중격 연골을 사용하기 힘든 경우에 중요한 코 성형, 코 재건 수술의 중요한 재료가 됩니다. 자가진피는 본인의 피부를 얘기하는데요. 피부는 표피, 진피 이런 순서로 층이 나누어져 있고, 표피 아래쪽에 있는 두꺼운 진피층을 이용해서 피부가 얇아진 부분을 보강하는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진피는 귀 뒤나 엉덩이 사이 이런 곳에서 채취하게 되고, 필요하면 코끝이나 콧대를 보강하는 재료로 쓰는 중요한 자기 조직 재료입니다. 기증늑연골, 사실 논란이 있는 재료인데요. 꽤 오랜 기간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괜찮다는 분들과 많이 사용하면 좋지 않아, 염증에 약해 라고 생각하는 의사로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제 생각에는 다량을 사용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본인의 조직을 보조하는 정도의 소량 사용은 큰 문제가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가늑연골을 채취하는 데 드는 흉터와 통증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 소량 사용하는 건 가능하지 않나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증진피의 경우는 본인의 자가진피, 아까 말씀드렸던 본인의 피부를 추가로 채취하는 것이 힘들고 필요한 양이 아주 소량일 때 재료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알로덤이나 메가덤 같은 제품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코끝이나 콧대의 얇아진 부분을 일부 피부를 보강하는 재료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다음으로는 코 수술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융비술은 정말 베일 듯한 배웠습니다. 콧대를 만들기 위해서 콧대를 보강하는 수술을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요. 복코 교정은 코가 좀 벙벙하고 코끝이 퍼져 있을 때 연부 조직 양을 줄인다거나 연골을 조작하고 필요하면 연골을 좀 줄이고, 이런 수술을 통해서 코끝을 좀 더 샤프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매부리 교정은 콧대가 매부리코라고 해서 조금 튀어나와 있는 혹 같은 게 있고 코끝이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매부리를 교정하게 되는데요. 뼈, 연골 같은 것들을 갈아주거나 조금 잘라주고 절제해냄으로써 도드라진 부분을 정리하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휜코 교정은 휜코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수술 방법은 달라지게 되지만 뼈가 휘었을 때는 절골술이라고 하는 뼈를 부러뜨려서 맞추는 이런 작업을 통하기도 하고요. 비중격이 휘어서 코가 휘어 보이는 경우에는 비중격 성형을 통해서 휜코를 교정하기도 합니다. 절골술이란 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콧대에는 양쪽의 뼈가 얼굴뼈에서 이어지는 이 부분에 뼈가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넓거나 휘어 있을 때 뼈를 살짝 부러뜨려서 밀어 넣어 주거나 휜 부분을 맞춰 줌으로써 휜 부분을 개선하고 또 넓은 콧대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수술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콧볼 축소는 넓은 콧볼이 있을 때 그 콧볼을 줄여주는 수술을 얘기하는데요. 복코 교정은 코끝에 국한된 수술인 경우가 많지만 콧볼 축소는 콧볼을 폭을 줄이고 넓게 나오는 이런 부분을 줄여주는 수술입니다. 보통 비절개 콧볼 축소, 절개 콧볼 축소 이런 표현을 쓰긴 하는데 절개 콧볼 축소가 일반적으로는 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고 너무 흉터를 길게 올려서 수술했을 경우에는 볼과 콧볼이 만나는 경계 부위가 좀 흉터 때문에 보이고 이런 흉터를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흉터 아래쪽에 국한된 절개법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짧은 코 교정, 긴 코 교정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짧은 코 교정은 말 그대로 코끝이 살짝 들려 있거나 얼굴 전체 비율에 비해서 코가 좀 짧은 느낌이 있을 때 코끝을 내려주는 수술을 통칭하고, 긴 코 교정은 화살코나 코끝이 약간 떨어지고 또 전체 얼굴에 비해서 코끝 각도가 내려와서 코가 좀 길어 보일 때 긴 코의 느낌을 코끝 위치를 조정해 줌으로써 교정하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구축코 교정은 짧은 코 교정과는 조금 다른 의미인데 원인이 예전 수술로 인해서 생긴 섬유화나 구축이 생겨서 코끝이 이렇게 들린 경우에 구축을 풀어주면서 코끝을 낮춰주는 수술을 얘기합니다. 오늘은 다소 지루할 수 있는 주제로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요. 어려울 수도 있는 성형 용어지만 간단히 알고 간다면 상담을 좀 더 쉽고 재밌게 받으실 수가 있고요. 오늘 컨텐츠를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메모해 놨다가 상담 때 또 물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얼썸 닥터 김영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